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뭐든지 맨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거든요.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장벽을 넘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한 책이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도 책이 많은데요. 저는 좀 더 쉽게 알려주면서도 또 다양하게 입문자에게 좀 어려운 내용은 빼고 간단한 내용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책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민미디어에서 홍콩 시리즈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제가 홍콩 시리즈의 머신러닝을 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홍콩이란 말이 왠지 좀 듣기 좋았고요. 사실 저도 홍콩 쪽이거든요.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뭐 무크 보고 공부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뭐 혼술이나 혼법 같이 좀 우울한 느낌이 안 들고 왠지 좀 자립심도 있고 좋은 의미 같아서 홍콩 시리즈를 꼭 책을 내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머신러닝도 사실 혼자 배울 수 있고요. 물론 선수 지식으로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파이썬 같은 걸 좀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뭐 어려운 문법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기본 문법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일주일에 2회 그 무료로 줌으로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보시고 또 강의도 같이 들으시면 수월하게 함께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터디나 유튜브 안에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한민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쓴 책에 있는 스토리를 잠깐 빌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돔이랑 빙어를 구분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사실 돔이랑 빙어는 크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잘 구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와 빙어를 크기로 만약에 구분한다면 몇 센티미터 이상 크면 도미일까?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저희가 몇 센치인지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미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생물도감 이런 걸 보고 몇 센치 이상은 도미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원들이나 팀장님께 물어봐서 상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상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저희가 찾아서 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도미와 빙어를 나누는 기준을 컴퓨터가 스스로 정하게끔 하는 거고요.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저희가 만들고 도미와 빙어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도미와 빙어의 데이터를 받은 머신러닝 프로그램에게 새로운 생성 데이터를 주면서 이게 도미니 빙어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도미다 빙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스스로 이렇게 규칙을 찾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새로운 생산 데이터와 생산의 크기와 가장 가까운 생산 몇 개를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골랐더니 그 중에 도미가 많네. 그러면 이 새로운 생선은 도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아주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아주 단순하고요. 간단한 규칙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고 또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많아지면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 것 같은데요.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도어락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제 카드키나 열쇠를 대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제 얼굴만 보고 바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죠. 또 핸드폰에 있는 음성 비서가 새로 도착한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주는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뉴스를 말로 이렇게 전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저한테 혜선님 한민미디어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책이 나왔어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고 되게 뭐 흥분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머신러닝이 만드는 소설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머지않아. 그리고 서점에는 아무래도 머신러닝이 만드는 소설을 위한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머신러닝 소설을 평론하는 또 다른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평론을 읽고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여러 많은 소설이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소설을 만들기 때문에 이 소설이 혹시 표절을 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또 다른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또 다른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이런 머신러닝 소설을 잘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그 소설들을 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소설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뭐 그림, 음악,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화의 CG를 저희가 일일이 지금은 사람이 하는데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CG를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놀라운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마도 창작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입문서를 만들 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을 좀 많이 빼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영 배울 때 하루 종일 맨 처음에 물장구만 치다가 발장구만 치다가 나오는데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다 전달하면서도 좀 읽기 쉽게 재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머신러닝 개념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달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홍콩머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홍콩머신이 머신러닝 개념을 이렇게 배우는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저희가 머신러닝 작업을 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문제나 아니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저희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처한 홍콩머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아마 독자들이 읽으시면 기억에 좀 잘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너무 이야기가 많아지면 또 지루해지고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랑 잘 협의해서 적당한 길이로 스토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로 전달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그림으로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에 들어갈 그림을 일일이 다 아이패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네, 책에는 이제 전문 작가님이 다시 예쁘게 그려서 넣어주셨는데요. 그림을 제가 그린 거로 이렇게 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개념적인 부분이 그림에 잘 녹아 있고 그래서 독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님과 출판사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스토리를 이용한 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주 독자들에게 잘 어필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의 코드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두 다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굉장히 큰 좋은 컴퓨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글이 콜앱이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머신러닝과 딥러닝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뭔가 내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 없이 브라우저만 열고 바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도록 이 책은 콜앱을 기준으로 예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책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추상적인 행동을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체화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또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는 매우 공평하고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다른 어떤 분야에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분야는 더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한다면 뭐 나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또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책은 물론이고요. 또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도 많고 또 무료 공개 강좌 무크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부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요.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딥러닝의 인기가 높아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않고 나중에 더 큰 변화가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좀 이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높이 올라와 있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어떤 언어를 배우면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배우는 언어 가지고 연봉을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좀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대상이 좀 다른 것으로 바뀌었지만 요즘도 완전히 다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연봉이나 아니면 뭐 수입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분야를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 연봉이 좋았거든요. 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가 또 인기가 높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잘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둘을 제가 공부하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대의 흐름에 쫓아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좀 잘 맞는 분야를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신러닝 분야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뭐 데이터 수집, 시각화, 뭐 클라우드 분야 아니면 작업 파이프라인 등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주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게 자기에게 잘 맞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서비스하는 것 혹은 뭐 엣지 디바이스에서 서비스하는 것,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는 것, 뭐 아니면 딥러닝을 최적화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최적화하는 GPU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분야도 되게 많습니다. 또 어떤 데이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음성이나 텍스트 혹은 뭐 이미지를 다루는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작업이 세분화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작업이 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찾아서 그 분야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초보 개발자라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도 글을 쓰는 거랑 아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계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래밍 자체도 글쓰기가 비슷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지 문서를 써야 되고요. 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 안에 주석도 많이 쓰고요. 또 프로그래밍이 끝나면 어떻게 만들었다고 또 결과도 문서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버그가 생기면 자기 프로그래밍을 읽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읽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